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국 소득 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의 4인 기준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물론 모든 국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부 결정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와 또 경기 침체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거겠죠? 네, 정확하게 판단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침체 국면,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번에 발표된 것, 그러니까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재난 기본 소득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비롯돼서 지금 네티즌들,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서 네. 줄 거면 다 주지 왜 안 주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 기본 소득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다릅니까? 예. 재난 기본 소득은 네네. 먼저 재난 기금, 요번에 나왔던 긴급 재난 지원금은요. 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그죠? 그런데 재난 기본 소득은요, 말 그대로 개념이 다르죠. 재산이나 소득이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네.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기본 소득은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고 긴급 네네. 재난 지원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는 선별적 복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런 그렇게 관점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기를 이름을 뭘로 할까가 되게 고민이었다고 해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할까 해서 실제 수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이제 반복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전 국민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대상,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는 뺐고, 그래서 나온 게 긴급 재난 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오해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처음부터 취지가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주려고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 악화와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이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아니라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전국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인데 일단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쉽고 빠릅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표 팩트를 보면은 소득 하위 70% 가구 한해서 4인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네. 이제는 정확하게 밝혔는데, 실제 보면은 그러면 소득 하위 70% 가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중심 어떤 이슈겠죠. 유력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이 뭐냐 이거죠, 또.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뭐냐면요, 우리가 1에서 소득 기준을 봤을 때 1에서 100으로 본다면 딱 가운데를 쪼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1에서 100까지 쭉 네. 세우면 그 딱 가운데. 네, 가운데를 우리가 중위소득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봤을 때 50% 미만을 우리가 보통 빈곤층이라 부르고요. 네. 50에서 150% 사이이신 분들을
중산층, 그다음에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에 150% 이하를 잡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중상층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의 어떤 의지를 읽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는데, 뭐 요즘에 나오는 게, 지금에 나왔던 게 이제는 150%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지금 보면은요, 2020년 중위소득이 474만 9,174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50%면 곱하기 1.5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50%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이제는 712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712만 원 정도인 가정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 한다는 거죠. 이건 월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냐면 기준입니다. 150%니까 네. 712만 원이고 중위소득으로 따지면은 474만 원. 474만 원이 이제는 중위소득인데 4인 네. 가구 기준으로요. 근데 150%까지 늘려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712만 원까지 늘어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월소득인 그렇죠, 거고요. 월소득이죠. 그 범위 내에 해당되면은 네네.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소득이라는 게 네네. 많잖아요. 월급도 있고 맞습니다. 뭐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 네네네. 이런 것도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사실 이게 중위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내 월급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내 소득은 이거야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보통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액이 있죠. 우리가 보통 5월에 신고하는, 물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에 신고하지만은 네. 종합소득액이 있어요. 이배부사 근연기라고 해서 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액 플러스 소득 환산액이라는 걸 또 더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재산에 따라서 대한 이제 소득을 환산액을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소득 공제를 해요.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의 기본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급 대상의 70%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로 조금 환산해서 우리가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네네네네.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네네.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네.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70%의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것으로 보여요. 이게 보인다. 확정된 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아니고요. 이게 네. 디테일한 게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는 중위소득 150% 가구 판정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를 본다면 4인 가구를 했을 때 한 23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2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됐을 때에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네네. 회사에서 알아서 떼가니까 네네네. 제가 얼마를 떼가는지 사실 저 소득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한 무슨 계산해주는 사이트 없습니까? 복지로 사이트 가보시면요. 소득 인정액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가시면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소득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소득을 넣으실 때 중요한 것은 세후 소득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월급 통장에 찍히면 세후잖아요. 다 4대 보험 빼고 소득공제 빼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세전을 넣으셔야 되는 거. 그래서 넣으시면은 나의 기본적인 소득 인정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네.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전소득과 세후 소득 엄청 차이 나던데. 그렇죠. 새 전소득으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4640님이 은퇴해서 소득 없이 저축금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마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제는 기재부에서 사이트 하나를 만든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정확한 공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복잡한 여기서 케이스도 많거든요. 해당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이제 정부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혼잡한 건 맞거든요.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구체적인 실험 방안은 아마 관련 부처가 네, 맞습니다.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네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모님을 그 부양 가족에 넣어서 네네네. 혜택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4인 가족이냐 6인 가족이냐. 그게 등본을 띄워보시면 압니다. 등본을 띄워보면은 거기에 이제 세대원의 세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이렇게 내가 만약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 등본을 뗐는데 제가 세대주고 나밖에 없어요. 이거 1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등본을 떼보시면은 가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70%니까 한 14,0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보통 한 된다는 거죠.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준다라는 네네. 대강의 이제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정부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때 기재부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중위소득 150%가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로 더 좁게 잡았거든요. 네네. 근데 예상보다 폭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혜 대상이 더 많아진 거였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잡았냐면 그 당정청 협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여당 쪽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예산을 이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살림살이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여야 된다. 그래서 논란이 있다가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온 게 오늘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쪽,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는 기재부에서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소득하의 70% 가구라고 이제는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구가 한 2천만 가구가 되니까 거기에서 한 14,000만 가구가 1,400만 가구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소득 하위 70% 가구고요. 우리나라 전체 약 2,050만 가구 네. 중에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받게 돼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래도 되나? 나라에서 막 어디서 돈을 지금 땅을 파서 주나? 막 이런 그런 네네. 당연히 그런 걱정도 해야 하고요. 네, 국민으로서. 맞습니다. 네네네.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추경이죠, 사실. 예, 추경을 통해서 이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재원 마련을 하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물론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을 하지만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지금 이 코로나19가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없었던 정말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돈을 말 그대로 소득으로 어느 정도 보존해주는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평론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비판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은 코로나19는요 말 그대로 공급이 안 되고요. 또 수요도 아예 그냥 동맥경화라 그러죠. 막혀버렸습니다. 공급 안 되고 수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는 긴급한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오프닝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네네네. 갑작스럽게 오는 실업 사태나 맞습니다. 아니면 몸이 아픈 경우에 쓰려고 모으는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안 쓰고 나중에 몸이 다 나으면 이 돈으로 여행 가야지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라고 저도 썼지만 네네. 이제 그 오프닝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근데 그랬다가 네. 나중에 이거 인플레이션 오고 뭐고 네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저도 딱히 대답이 없더라고요. 할 대답.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왜 정부가 지금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네. 사실 기업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사실 뭐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지만 두산 같은 경우 아니면 특별히 대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요.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일자리 사라지면요. 그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 병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제는 소비 진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비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기업들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지 단순히 뭐 돈을 찍어내서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보전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민 경제가 이 기회, 이 어려움을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로 보지 못했던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돈을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돈을 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크게 보신다면은 네. 국민 경제를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뭐 소비 진작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업에 막힌 피를 맞습니다. 돌게 하기 위해서 네네. 하는 네네. 그런 시도다라는 이해를 네. 국민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3359님이 가구당 모두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선별적 선별적 이제 4인 가구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5인 6인은 더 많이 많고요. 늘어나고 131에서 1, 2, 3 가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보다 좀 주는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5278님은 선생님 저는 의료보험료 20만 원 납부하는데 해당되나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겠죠. 네. 자세한 내용은 아마 기재부에서 내놓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또 기재부 통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Q&A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으로 할 거고 아까 속보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9.1조 소요되고요. 네네. 아마 2차 추경으로 7.1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네네네. 일단 지금 오늘 속보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네.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 오늘 출발새 아침에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또 서울시 관련된 이야기도 해줬고 또 네네. 이재명 지사도 저희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난긴급 생계비라고 중위소득 이거는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죠. 조금 네. 더 폭을 넓혔는데 가구당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지원 규모가 한 3,271억 정도가 되고요. 뭐 지원 방법으로는 상품권 아니면 선불 카드 이렇게 조금 택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 기본 소득이 있고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1인당 10만 원.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난 긴급 생계비라고 해갖고 서울시와 비슷하게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당 50만 원씩 이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도민한테 다 주는 거. 지금 맞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하고 있는 건 경기도만이에요? 예, 지금 지자체에서 보면은 다 생계비입니다. 그렇죠. 다 생계비인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지원금, 경남이 또 하고 있죠. 긴급재난소득이라고 해서 경남에서 좀 하고 있고. 경남 김경수 네네네. 지사 있는 경남이요. 네네네. 맞죠? 그다음에 네. 전남도 하고 있고요. 아 많이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기본 소득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대부분은 근데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커트라인을 정해놨죠. 중위소득 100%가 거의 대부분 지자체의 어떤 커트라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또 오늘 재난기본소득 주는 시군에 1인당 10,000원씩 재정 지원하겠다 또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지역화폐로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네네. 그건 현금이에요? 지역화폐예요? 요것도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지금 보관은 현금 지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이죠. 현금성 사실상 지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권으로 주면은 지역 화폐로도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제로페이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페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제로페이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시골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이 많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복합적으로 쓸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어려운 집은요. 예를 네네네. 들어 매달 나가야 되는 보험료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현금이 필요한 집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어떡하죠? 그렇죠.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정부가 또 발표를 했죠. 예, 건강보험료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전 국민에 대해서 소득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도 뭐 해준다고 네네네.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네. 들어 사적으로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라든지 카드값이라든지 민간보험료 같은 거요. 그리고 카드값 같은 거 예를 들면 네네네네.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네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할부로 끊어놓은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현금으로 내야 되는 돈인데 그게 네네. 없을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되게 절실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현금성 지원이라는 게 이제 논란이 많을 수밖에 그럴 수 없는 있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거 봐서는 복합적으로 쓴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정말 시골 같은 경우에는 페이나 상품권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현금성 지원일 수도 있다. 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현금성 지원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제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9096님이 저희는 5인 가족이고 차상위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남기셨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차상위 네. 계층이면요. 차상위 계층인데 기본적으로 또 서울시라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혜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네네. 서울시는 아까 중위 100%였는데 네. 100%에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중위 150%면 폭이 커졌지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이것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책이 중복 지원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로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또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조절을 했을 때 과연 중복 지원을 해줄까 말까는 아직 뭐 어떤 분들은 된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쪽이 이제 더 우세하지만은 그럴 것이라는 게 더 우세한데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중론입니다. 네. 중복 지원도 지원인데 아까 했던 얘기를 제가 조금 거듭 강조하면요. 차상위 계층까지만이라도 네네네. 현금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냥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월드비전하고 함께하는 네네네.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도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그분들한테 지금 지역 화폐나 현금성이 아닌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저의 짧은 의견인데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좀 되게 눈물이 글썽거리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이에요. 네네. 아니 지역 화폐 줘서 소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럴 계층도 있어야 되고 네네. 당장 현금으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계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네네.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요. 당연히 네네. 필요할 때 해주는 건데 일단 여당 중진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추가로 2차 지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코멘트가 좀 있거든요. 네, 실제 오늘이었죠. 뭐 여당 중진위원이 나오셔서 사실 2차 지원 얘기가 좀 나와서 지금 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뜨거운데 사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쪼개서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매달 쪼개서 준다 그러면은 사실 찬성할 만하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사례가 한창 유동성을 많이 풀었을 때 일본 국민들이 뭘 했냐면 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게 된다. 뭐 지역 화폐로 주던 아니 뭐 주게 된다. 그럼 이거를 현금성으로 만약에 주게 되면은 세이브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소비 아까 우리가 네. 이야기했던 그런 소비 진작엔 도움이 안 된다는 도움이 전혀 거죠. 안될 자산 가능성이 증축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역 화폐 주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40, 30, 30을 주게 되면 소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만약에 올바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저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2차로 줘도 된다. 그럼요. 사실 국채라는 게 나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민채를 발행하더라도 저는 뭐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단 여기서 조건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라고 조건을 좀 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금 문자 1539님이 노령연금 받는 사람도 되나요 하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하고는 별개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지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같이 중복할 수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그렇죠. 확실하진 않지만. 연금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개념이죠. 상관없다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